그 다음 거 보면 2023년 5월 20일 날 접견한 건데 이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거기까지 갔어. 뭐 그러면 부인이 오빠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성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좋은 건 없는데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여기서 지들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죠, 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짜놓은 덫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여기서 좀 검찰이 지금 저지른 박선영 검사 저지른 뭐 심각한 위법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예. 부지사님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5월 17일 날 면담 조서를 한 장 썼다 그래요. 면담 조서를 한 장 썼고 그 면담 조서 내용 그러니까 5월 17일 날 결국은 이화영을 굴복시켰잖아요. 네. 굴복시켜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굴복시켜놓고 문서를 한 장 남긴 거예요. 문서 내용은 뭐 향후에 뭐 이재명의 개입 네. 등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진실하게 예. 뭐 진술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짤막한 서류를 한 장 남깁니다. 이게 면담 조서를 한 장 남겼다는 건데 이 면담 조서에 행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 면담 조서뿐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면담 조서뿐만 아니라 그 뭐 김성태는 뭐 150여 차례 이화영도 80몇 차례 이렇게 소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환을 했으면 소환할 때마다 뭔가 서류가 남아야 돼요. 그날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안 했다고 해도 네. 그러면 면담 조서가 됐든 수사 과정 확인서가 됐든 서류가 남아야 되는데 해당 서류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특히나 5월 17일 면담 조서는 네. 명확하게 부지사님이 그날 내가 한 장짜리 조서를 썼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데도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저 내용은 뭐냐면 그날 이화영을 굴복시켜 놓고 네. 이화영한테 항복문서를 받은 거죠. 예. 면담 조서라는 항복문서를 받고 네. 자 이거 항복문서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화영이 술술 불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김성태하고도 다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한테 예. 야, 이제 다 끝났다. 이화영이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그러니까 네. 김성태 안부수 등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다 정황 증거에 이화영의 정황 증거까지 넣어서 이재명을 꼬린시킬 수 있다라는 상황이 김성태하고 다 공유가 된 거고. 그거를 설명하는 그거를 거군요. 김성태가 설명하는 거군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면 김성태가 뭐 주말에 가면 밥 한 끼 주는 거지 그것들이 저녁 때 육회 비빔밥 시켜주고 이런 거는 못하고 뭐 술을 의미하는 뭐 이런 행동을 처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없고라고 하지만 옛날엔 했잖아. 금요일 날에는 아무튼 뭐 이거 저녁을 검사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먹으면서 뭐 담배 끊어야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뭐 그 연어예술 파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 이제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반박을 했는데 실제 그게 실질화되어 있었다는 게 김성태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박성영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 출석해서 그때 김기표 의원의 추궁에 예. 마지못해 잠깐 그 자백은 했죠. 네. 뭐 수사비로 뭐 음식을 사준 적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외부 음식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예. 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리고 저 내용을 보면 이제 술을 안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이 녹취록에 나온 것 중에 김성태 매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그 17일 이후 아마 20일 저쯤일 것 같은데 예. 매제의 그 녹취록 중에는 예. 다들 헬렐레해서 이런 네. 부분이 있죠. 예. 사실은 헬렐레라는 표현이 예. 사실 술 마시고 술 취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음식이 들어간 정황들은 명확한 거고 술을 산 정황도 명확한 거고 네. 단지 그 술 산 사람이 뭐 석수병에 옮겨 담기까지 해놓고 안 가져갔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장까지 이미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을 보면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그러니까 연어회 술 파티도 정확하게 날짜까지 특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그 연어회라는 게 횟집에서 파는 연어회가 아니라 뭐 그 뭐라고 됩니까? 회덮 도시락 형태. 왜냐하면 이제 그 검찰청사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진술쌤이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이런 건데 제가 사모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요.
김성태라는 사람이 건실한 사업가로 판사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검사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든 네. 또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든 뭐 그냥 빈번하게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화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화영 부지사가 형님 아니십니까?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편이 이전에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잠깐 봤던 제가 인상은 굉장히 이렇게 온화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말도 뭐 형님 하면서 엄청 고분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조사받으러 갔다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그랬더니 쌍방울 애들이 다 득달같이 자기한테 막 윽박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살아야지. 뭐 형님 왜 형님이 말만 하면 우리 다 같이 사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 더 정확히 진술해라, 협조해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때 막 공포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도 썼지만 3인 성호가 아니라 30인 성호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그 조사 받으러 가면은 쌍방울 직원들 쫙 모여가지고 진술 세미나하고 나중에 조재현 씨는 뭐 브리핑까지 하고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 니네 뭐 입장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때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믿었던 그 조력자는 그 당시엔 서민석 변호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에 있고 면회 가면은 뭐 굉장히 자기한테 협조적인 것 같고 좋아했었겠죠. 네. 근데 저희한테 밖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알았지만 박상영 검사랑 이렇게 형량 딜도 왔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저는 박상영 검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제가 찾아갔을 때 제 앞에서 박상영 검사한테 전화를 했고 분명히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됐다. 내일 가서 이화영 부지사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냐 그러면 네 하면은 끝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은 종범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건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다른 건이 많기 때문에 대장동 건도 있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그게 제가 본 거가 팩트고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호인의 조력도 못 받고 그다음에 판사들도 그러고 또 심지어 검사도 막 윽박지르고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고립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언론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몰고 아무도 진실을 얘기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해줬어요. 정말로 고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한 사람을 저렇게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은 그래도 올바른 변호사님, 올바른 언론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가족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요즘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었을까. 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잘난 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아이고. 많이 예. 들어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고립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23년 3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그 수원지검에서 대규모 대지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태현, 박상민, 최수영. 네. 그 검찰에서 이렇게 6-7명씩 데려다가 대지신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대지신문 해봤자 많아야 3명, 보통은 2명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대지신문의 특징은 뭐냐면 다 쌍방울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의견 대립이 없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 6명을 불러다 대지신문 한 겁니다. 이틀 동안. 네. 그리고 이 직전에는 신문조선 없는데 이 6명이 집단으로 수원지검에 불려가요. 네. 그래 놓고서는 예. 여기에다가 이화영을 갖다 꽂아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애들 데려다가 네. 그 전에 교육시키고 대지신문 2차례 하면서 완벽하게 스토리를 세팅시켜 놓고 네. 세팅시켜 놓은 자리에다가 이화영 꽂아 놓고서는 6대 1로 소위 말해서 갈군 겁니다. 아이고. 예. 예, 쌍방울 직원 6명이 예.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 부지사님, 아이 형님, 다 알면서 왜 그래요? 그때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하면서 6명이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 3인 성호도 아니고 30인 성호다라고 얘기한 게 이 예.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핵심은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랑 공모해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을 하면서 800만 전체 500만 불, 그다음에 300만 불은 방북 비용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엮어서 그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이 소위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어요. 오로지 이제 김성태의 진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조작되었는지가 이제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 기록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나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언론들은 좀 이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정주 기자님.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좀 너무 크게 공소 취소 모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저는 시작점은 이렇게 개별 사건의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네. 이 여기에서 이제 정당성이나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인식을 시키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네. 민주당에 조금 그거는 정치적인 약간 실책이긴 했죠. 공소 취소 모임을 일단 형성해 놓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뭘 공소 취소한다는 거야? 이제 여기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뭐 5개 혐의 뭐 10몇 개 재판 받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어떤 이례적인 대질신문 그리고 이거를 대북 송금을 지금 대납했다는 식의 아무 증거도 없이 네. 그러니까 진술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소위 그렇죠. 말해서 검찰이 이게 공지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세한 부분을 먼저 이번에 이제 1,600쪽짜리 네. 이런 어떤 진술서 같은 이런 정황을 먼저 사람들이 알려주고 네. 그리고 좀 쟁점을 잡아야 돼요. 그게 저희 역할인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은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네. 어떤 부분은 특검 조사가 되고 또 처벌까지 이어질지 이걸 좀 나눠서 네. 이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 기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종 목적이 그 야당에서 공격하는 타겟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풀어주려고 그러지. 셀프 사면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쪽은 타겟을 잡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 그대로 진실을 그냥 표면에 띄우는 식으로 네. 그렇게 나가는 게 좀 길어도 저는 좀 전국법이라고 생각을 해요.